안녕하세요. 박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충북과학고 2차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36기 학생들이고, 저랑 수학을 건 2년 6개월,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윤우는 여름방학 때부터 봤을 거니까. 그렇게 만났던 친구들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조금 궁금해서,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고, 어, 제어의 의견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들을 조금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거리들도 조금 정리는 못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덕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과학고등학교 36기 합격생 최윤우입니다. 아, 현준이 있으니까. 목대중 다니고 있는 안현준이라고 합니다. 박수! 자, 각자 똑같은 질문인데, 이 말을 한번 묻고 싶었었던 것 같아. 왜 많고 많은 고등학교들 중에 영재고 준비를 하며 과학고 준비를 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뭐, 부모님의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냥 좋아하던 분야가 있고 평소에 뭐 만들거나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바빠지니까 그런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게 되는데 진로를 그쪽으로 이제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코딩이나 앱을 만드는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학교가 몇 없었는데 그 두 학교가 영재고랑 과학고였기 때문에 계속 했던 것 같고 수학이 그냥 원래 재밌었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붙었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을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우리 윤우는 진짜 키가 많이 컸어. 그래요? 진짜 코 쫄쫄 흘리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본인도 잘 알겠지만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아직도 힘들겠지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만의 생각. 그래도 선행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힘들었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맨날 빽빽빽 나왔을 거니까 그렇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각으로 수학 공부를 했는지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수학 공부 일단은 딱히 2학년 2학기 도형쪽 아니면 점수 잘 나왔던 것 같고 닮은 파트에서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맨날 수학만 풀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수학만 냈다 풀는데 안 풀려가지고 큰일 났다면서 계속 푸는데 안 풀려가지고 계속 풀었는데 그래도 안 풀려가지고 그쵸?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윤호 학생이 말하는 거는 안 돼도 끝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윤호 학생도 선행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렇죠. 1학기 때 수원수도까지 다 나갈 거고 2학기 때 지금 뭐 지영이 형을 물어보면은 이번 기말고사가 미적분까지 시험 쳤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표현하면 행복은 잠깐이고 지옥의 시간이 펼쳐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을 좀 더 남은 시간, 입학까지 12월, 1월, 2월을 진짜 미친 듯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현준이 학생은? 우선은 일단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흥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똑같은 거를 몇 달 동안 하면은 그 안 하고 싶어지는 거나 딴 거에 이제 관심이 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좀 그거를 막으려면은 수학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랑 안 좋아하는 부분이랑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 문제 푸는 거는 좀 안 좋아하고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쪽을 흥미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재미없어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반복적으로 배치해서 하다 보면은 흥미를 안 잃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것 자체가 안 됐을 때도 계속하고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엉덩이의 힘이 아니면 뭐 본인의 의지든지 아니면 어머님의 의지든지 아버지의 의지든지 이게 강제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과학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이거 말고 먼저 영재고 시험을 먼저 시험 치고 이제 둘 다 불합격에 일단 들어봐요. 불합격을 했잖아. 그때 뭐 1차에서 불합격을 했든 2차에서 불합격을 했든 영재고 시험은 어땠었든지 영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땠든지 뭐 시험을 못 치었더라도 우리 어차피 다 경험인 거니까 영재고 준비할 때랑 과고 준비할 때랑 다랐던 점. 제일 큰 차이는 영재고는 1차가 서류고 2차는 집필 형태였고 3차가 이제 네, 캠프가 3차 캠프인데 그래서 1차는 그냥 서류만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재고 공부를 시작할 때는 바로 2차 집필 평가 위주로 수학을 푸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1차부터 면접을 하니까 면접 준비했던 거에 대해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2차, 그러니까 과거 1차를 합격하고 2차 준비할 때 그때도 구술 면접으로 이때부터는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이 수학 문제 유형도 그러니까 영재고는 고등 내용, 그러니까 심화된 내용이 좀 많이 엮여서 나와서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과거는 딱 중3 내용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느꼈다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자체. 현준이 학생은? 뭔가 이제 영재고를 준비를 할 때는 그 이제 2차 문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영재고에서 살짝 보려는 능력은 어떤 새로운 부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혼자서 탐구해 나가거나 연구할 수 있냐 이거를 살짝 물어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수학 시험도 그거에 맞게 좀 교육과정에 안 나오는 생소한 주제를 갖다 주고 그걸 혼자서 탐색하거나 이걸 이해해서 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과거는 살짝 그거랑 다르게 교과 내용을 좀 이해를 해서 그거를 활용할 능력이 되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또 준비할 때 교과 내용의 그 기본적인 지식이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좀 자세한 정의를 모르거나 하는 것 등을 조금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좀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은 영재고 수학이랑 과학고 수학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 영재고 수학 문제는 그냥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은 반면에 과학고는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문제를 심화시켜서 나온 문제의 차이가 있는 현준이는? 영재고에서는 진짜 그 분야를 융합하기보다는 한 분야에서 뛰어난지 아니면은 이 배우지 않은 거를 이제 주어졌을 때 이거를 혼자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것 같다면은 진짜 과거는 여러 가지 분야를 융합할 줄 아는 사람인지 좀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2차 문제들도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심화된 내용을 보고 이거를 한번 풀어보아라 이런 식이었으면은 과거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융합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를 묻는 식으로 딱 문제 패턴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수학의 약간 단독적인 문제들이었고 영재고는 과학고는 뭐 과학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뭐 화학 생명 뭐 물리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다. 수학 같은 경우도 올해 총목과학고 문제 자체가 저도 이제 너네 둘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복기를 하고 딱 던져줬을 때 카톡으로 줬을 때 그때 운전하고 있었거든. 운전하고 있으면서 딱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제일 먼저 눈에 보였던 도형이었지. 도형이네? 그럼 단순히 구하라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증명하여라라고 나왔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순간 당황했어.
왜 얘네들이 이렇게 문제를 냈지?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느낌이었지 않을까 싶어.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봤을 때는 그냥 풀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기조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느낌을 또 받았고 학생들도 분명 나와 같은 감정을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20분 동안의 구상 시간이 있었겠지만 처음에 먼저 당황하는 친구들은 많이 못 풀었을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1학년들 수업을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줬는데 원의 성질을 이용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였단 말이지. 근데 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쓰고 원의 성질을 쓰면 되는데 문제 푸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구상하는 그 시간 안에서 정말 많이 당황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했었어. 그때 어땠어? 문제 딱 받은 순간. 그 면접장 들어가서 풀어가지고 두 문제를 20분에 풀다 보니까 그 이제 두 문제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앞에 거부터 푸는데 배분을 문제 하지, 이제 문제를 푸는데. 10분, 10분 배분을 이제 안 하고 한 문제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 남은 조그만한 시간 동안 두 번째 문제 못 풀면은 이제 살짝 문제가 되는. 어그러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근데 나도 느꼈던 게, 현준이가 그랬잖아.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구술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다. 진짜 나도 문제를 보는 순간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 문제만 읽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점들이 이름이 다 평범 알파벳이 아니라 H1, H2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호를 다 붙여놔서 나도, 만약에 나도 학생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들어갔을 때, 문제 스타일을 보고 당황했을 거고, 문제를 풀면서 이 기호들을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했던 친구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고, 그래도, 나는 이제 현준이가 문제 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학년 겨울방학 때 많은 도움이 됐던 수업이 평면기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게 증명을 하고 막 그 수업 자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막 그림을 그려서 증명을 해보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봤던 것들이 그나마 이렇게 조금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렇고 슬럼프. 있긴 한데 음. 그 슬럼프가 오긴 하는데 슬럼프가 오면은 보통 이제 취미나 이제 좋아하는 걸 하러 가서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보통. 음.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그 자소서 가고 자소서 쓰는 시기랑 겹쳐가지고 자소서 전고 자소서 쓸 때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를 이제 끝내야 됐어가지고 그 시간에 코딩을 많이 해서 그냥 자소서 쓰면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알아서 슬럼프가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네, 다른 애 자소서를- 고통을 이걸로 이제 풀어버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 친구들한테도 항상 요구를 하고 원했던 게 뭐냐면, 본인의 위치와 본인의 학업의 정도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재고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가고 준비를 확실하게 할 때 굉장히 또 우리 산통을 겪었잖아.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를 쓸 때도 되게 많은 과정들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리고 생기부 보니까 확인하고 할 때.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맡겼던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줄 게 딱히 없었다라는 거지. 우리 선배인 지영이 같은 친구는 자소서를 너무 과하게 썼기 때문에 그때 요런 시나리오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예상 질문이랑 생기부의 질문들 이런 것들만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자 이제 막상 시험을 치고 나왔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왔고 우리가 지금 2주 만에 만나잖아. 네. 그 결과를 받아들인 2주 동안 시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현준이는 2주 동안 뭐 했어? 그 자소서 쓸 때 그 하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만들면서 지냈습니다. 그럼 만약 이제 너네는 이제 끝이 났잖아.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점인 거고 이제 새로운 문을 또 다른 열는 친구들이 있어. 너네 밑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뭐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2차 때는 그냥 하이탑이랑 기출풀이? 기출풀이 있죠. 기출풀이만 열심히 하면 그치? 되게 좋은 결과 할 수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전국 과학고 기출물들을 다 풀었잖아. 그 풀었던 이유 자체가 아이디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썼던 주제를 여기서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국 과거 문제를 풀어보는 것가 1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2차 준비할 때 마지막 파이널에는 아시겠지만 나는 특별한 걸 많이 주진 않았어. 그냥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본적인 그리고 내가 힘을 실었던 게 뭐냐면 확률 통계 쪽이랑 기하 쪽이었어.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확률 쪽이나 기하 같은 파트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는 문제를 주고 설명하지 않고 내가 니네 직접적인 답을 줬잖아. 왜냐? 그 이유 자체가 내가 틀렸던 부분은 너네가 해설지를 보면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구상하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제 좀 2차 마지막 파이널을 갈 때는 저는 저의 힘을 약간 빼고 본인들의 힘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재고를 준비한다. 과거로 얘기를 했으니까 영재고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살짝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과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라면은 그 과학 개념 같은 것만 한번 살펴보고 그냥 중학 수준에서 심화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과학은 실력 유지만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보다 이 시험이 과학보다는 수학에서 조금 더 변별력을 가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했던 얘기죠. 과학에서 갈리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수학 성적이 이제 시험을 결과를 이제 좌우하니까 수학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입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랑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 즉 1등 하는 사람이랑 꼴등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는 게 문제지. 일단 들어가고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역량으로 적자 생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 완전 보면 이제 야생인 거야. 지영이와 그 선배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꼭 입학을 해서 어차피 조기 졸업 바라볼 거 아니야? 상관없긴 한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 학과를 꼭 진학을 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도 예찬이한테 시켰던 건데 네.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 난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특히 두 분은. 네. 엄마한테, 아빠한테, 마이크 내가 잡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3년이야. 3년 동안 감사의 말씀. 그래도 과학고라는 꿈을 가지고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부모님께서 여러 생기부 부분에서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애초에 공부하면서 여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점을 진짜 사춘기도 살짝 오니까 부모님께 화냈던 경험도 있는데 그 경험도 살짝 이제 합격증으로 모든 게 끝이 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해. 네.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트 한번 해야지. 빨리 하트. 네, 현준이, 엄마, 아빠한테 감사 인사. 준비하는 동안 항상 따라다니면서 항상 도와주고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 들어주고 해서 감사드리고 어차피 니네가 앞에서 말 못해. 부모님들한테 여기서나마. 그리고 자고서 주제 안 나올 때나 화낼 때 맨날 방에 들어가서 고민한다고 3-4시간 동안 안 나와서 죄송하고 그래도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너무나 고생하셨고,
진짜 저도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어머님들이 더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정말 입시의 최전선에 서서 니네들을 케어하고 입시 정보들을 찾아다니시고 입학 설명회를 다니시고 그랬던 모든 결과들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학생과 가르치는 사람과 집에서 양육하시는 부모님이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입시라는 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분의 어머님들하고 통화를 하면 정말 편하게 전화를 받아요. 진짜 전화 딱 받으시면,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바쁘세요? 라고 이렇게 정말 친근감 있게,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 네,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저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거리낌 없이 정말 사실대로 학생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학생이 어느 걸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삼박자가 그래도 잘 어우러져 갔지 않았을까 또 나만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두 분의 어머님들하고는 별의 별 얘기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편했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편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부담감도 되게 컸었어. 내가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짜 이 합격이라는 두 개의 글자를 받기까지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었는지.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고마웠고, 어찌됐든 우리가 인연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거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감내하고 버텨준 것만으로도 두 분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고등학교 3년 또는 2년이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정말 쉽지 않을 거고, 그 이후에 대학까지 가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힘이 들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또 부모님들이 옆에서 당신들을 케어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고생했고 고맙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받아들이게 해줘서 고맙고,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남을 위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고 현준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